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미국이 우주 협정을 체결한 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정의 내용과 의미,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체결할 우주 협력 협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그 우주 공간에서의 그 데이터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한 그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우리 2020년이 되면은 그 달 탐사 그 착륙선을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저번에 나로 로켓으로 인공위성은 올려봤지만은 이제 달 탐사까지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미국은 달을 가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달 탐사하는 그 모든 과정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한 그 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미국과 한국이 우주 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러한 그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만 이렇게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선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이 미국의 우주 분야의 협력 대상국으로 가능하다 이런 미국의 판단이 이제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권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우주 개발 국가라고 그러면 역시 뭐 일본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나라는 사실 미국과의 우주 협력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독자적인 우주 협력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그 일본이 화물을 보내는 문제는 미국과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일본과 뭐 중국 같은 데는 독자적인 로켓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원하는 것을 또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또 미국이 챙길 것도 있죠. 아무래도 그 미국이 우주 개발하는 데서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라든가 이런 예산을 같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이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의 경우요. 미국의 델타 로켓을 바탕으로 자국의 H2A 로켓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로켓 개발이 국가 간의 뭐 우주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거는 뭐 과거에도 그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미국은 이제 그때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가 미일 우주 협력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잉 델타 로켓 기술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의 일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도 미국은 로켓 기술, 특히 그 발사체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주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로켓 기술을 이전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주 협력을 다각도로 하다 보면 또 그 협력의 분야에 있어서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선은 우리가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 액체 연료 로켓에 대해 개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체 연료 로켓하고 달리 그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에는 고체 연료 로켓보다는 액체 연료 로켓이 덜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전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한 데 있어서 미국도 이제 다급해졌던 것은 뭐냐면 사실 북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우주정보 공유 지금 그 협력이 체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의 인공위성이 아무리 많아도 일본은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개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과 일본은 우주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미국과 우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일본과 한국도 우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북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더욱더 상세하고 면밀히 인공위성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네. 이것은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 때문에 미국이 다급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협정 체결이 2010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한 차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도 그걸로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졌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나사를 방문해서 우주 분야야 환경 분야 이런 새 지평을 여는 과학기술의 협력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자락을 깔아놨고요.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주 협력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북한이 저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ICBM 실험을 하니까 아무래도 한미일의 우주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교환 그리고 우주 협력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우주 탐사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네.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우주 외교라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주 외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 간의 외교적 측면의 새로운 지평, 우주 협력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우주 협력이 더 내실이 있게 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과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흥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형 로켓의 엔진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1.5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을 수 있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춰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 독립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우주 개발이 미래 먹거리 산업,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우리가 인공위성 정도는 조그만 건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얼마 전에 카나다 인공위성을 쏘아주면서 돈을 받고 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이 제대로 개발되면 개발도상국의 인공위성을 수출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받고 쏘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세대 먹거리 동력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우주협력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